네, 안녕하십니까. 김준호입니다. 지난주 일유경마를 방송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좀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좀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월말 경마입니다. 월말 경마이고 이전보다는 출주 두수가 좀 더 늘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경마 승부처는 5경주, 6경주, 8경주에서 3개의 경주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1경주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는 강축마가 있다라고 평가됩니다. 6번마 제타드림. 지난 경주가 데뷔전이었고, 데뷔전 상대도 워낙 강했어요. 서승기수가 지난주 일요 경마에 불참을 했는데 크게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6번마 제타드림은 우리가 좀 믿고 들어가자. 6번 놓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 11번마 데피어맨이란 마필인데 얘는 좀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좀 힘으로 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말입니다. 이번 경주가 좀 빠른 레이스가 되지 않을까. 상대는 강하지 않아요. 상대는 강하지 않은데 얘는 좀 그런 모습을 주행심사 때도 보였어요. 힘이 좋다. 힘은 좋은데 순발력은 좀 떨어지는 모습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지난번에 랜드뱅크가 끌었던 레이스 자력으로 이겨냈다라고 좀 평가됩니다. 그래서 1경주는 6번마 제타드림과 그리고 11번마 대표맨 이 두 마필을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2경주로 하겠습니다. 2경주는 6등급 1300m 경주 1300m 경주입니다. 여기는 조금은 조심하고 싶어요. 여기도 이제 그 6번마 승리의 용 얘는 좀 믿어볼만 하겠죠. 지난 경주가 신의 망치가 끌었던 레이스 아쉽게 정계의 분리 속에 아쉬움을 줬던 말입니다. 혈통 기대치도 있는 만큼 6번마 승리의 용이란 마필은 좀 믿고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상대마가 이게 최저 배당으로 팔릴 것 같아요. 최저 배당으로 팔릴 것 같은데 여기는 이게 지난번이 그 포화주로였어요. 포화주로였는데 요거 먼저 살펴보죠. 6번마 승리용이란 마필이 이제 3차 승급이 남았어요. 요 데뷔전에 아쉽게 3차 올랐었고 이경주에서도 3차 올라서 연거푸 두 번을 3차 올랐기 때문에 요거는 최선은 필연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상대마로 팔리는 1번마 운주오름이 최저 배당을 팔 건데 요걸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1번마 무비모라 마필이 원사이드하게 앞선을 장악한 것이 아니라 무비모라 마필이 선두권을 했지만 장악하는 과정이 중반에 넘어갔어요. 중반에 선두권을 장악했던 그런 모습이고 무비모란 마필이 마지막 끝걸음이 무뎌졌던 경주예요. 이 경주에서 얘가 중후미권에서 취입을 겨우 올라온 게 요만큼 올라온 겁니다. 과연 13초 8이 나왔는데 이게 점배당으로 팔릴 수 있는 말인데 지금 편성상 점배당으로 팔릴 겁니다. 서수훈 기수가 또 고삐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얘도 그렇게 센 말은 아니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경주는 6번마 승리영웅은 충마로 놓고 공략을 하되 상대마 중에서 운조름을 빼고 배팅하기는 어렵죠. 더군다나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빼고 배팅하기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경주는 약간의 변수까지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3경주로 합니다. 3경주도 6등급 경주고요. 1200m 경주로 치러집니다. 1200m 경주. 여기는
역시 인기마인 7번마 닥터쿠쿠란 마필을 충마로 갑니다. 닥터쿠쿠란 마필이 거세하고 나서서 왜 이렇게 그 힘한배를 왜 그렇게 타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보면 정말 어정쩡하게 탔죠. 야, 이건 뭐 닥터쿠쿠 놓고 공략을 했다 깨졌는데 정말 좀 속상했던 경주인데 왜 붙들었는지를 잘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러고 선두권 외곽을 전개한 겁니다. 넘어가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붙들고 나와서 힘한 배를 하든지 아무것도 결정을 못하고 선두권 외곽을 끊임없이 돌다가 결국은 부러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전에 보면 거세 이전에 보면 얘가 끝걸음이 좀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돼요. 뭐 그렇다고 대단한 끝걸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거세하고 나와서 도전했던 경주고요. 계속해서 좀 아쉬움을 주고 있는 마필은 분명한데 이번 경주는 뭐 뚜렷한 강선 행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7번마 닥터쿠쿠란 마필은 여기서는 좀 믿고 들어가자. 7번마 닥터쿠쿠를 놓고 들어가겠고요. 센 말은 없습니다. 이 무브이모란 마필이 지난번에 앞에 가서 버텼는데 이번에도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얘가 순발력이 월등하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죠. 앞에 경주도 보면 1번 게이트에서 최적의 선입 전개를 했다가 중반에 선두권을 장악하고 버티는 걸음, 지키는 걸음만 보여준 거예요.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렸었던 말인데 요거 보면 얘가 마지막 그 걸음이 라스트 타임이 14초가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앞에 경주 운주로미 정말 센 말인가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경주에서도 무비모어가 정말 센 말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7번마 닥터쿠쿠를 믿고 들어간다 해도 상대만 찾는 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어찌됐든 5번마 스카이승이라는 마필이 이번 경주가 또 공백전에 도전하는데 얘가 이제 그 거세하고 골절과 거세하고 도전을 합니다. 지금 체중 변화는 뭐 크게 없어요. 크게 없었고 그 다음에 또 재검 때 보면 크게 거세를 하고 나오는데 큰 문제는 없다. 죄송합니다. 골절이 났던 말인데 재검 때 보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좀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안말을 가지고 거세했다라고 표현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자, 이 7번만 닥터쿠쿠 중심으로 해서 골절이 났던 말이어서 좀 아쉽다고는 하지만 재검 때는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7번, 5번을 우선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상대방은 조금 더 폭넓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4경주입니다. 4경주는 5등급 1200m 경주입니다. 5등급 1200m 경주. 여기는 골든로즈가 빠른 걸 인정해요. 저는 요 말을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인기 2위로 되어 있는데요. 큐트가이는 어떤 말일까요? 여기는 나오진 않죠. 이게 데뷔전이었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기 데뷔전이 아닙니다. 얘가 데뷔전을 1200m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1400까지도 선방을 했던 말인데 여기 전적표를 보다시피 5번을 뛰어서 지금 2번을 입상을 했던 말입니다. 2번을 입상했는데 주행심사 때 보면 얘가 따라가는데 주행심사 때 그 주행 자세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어요. 그래서 데뷔전부터 노렸던 말인데 선두권을 공략하고 선방을 합니다. 그리고 1400m도 앞선을 공략을 하고 선방을 하죠. 그리고 이제 승급을 합니다. 데뷔전에 2착을 놓았고요. 그리고 나서 승급전에 앞선을 공략했는데 상대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게도 착승권에 만족을 합니다. 이후 공별 같죠. 혈종을 좀 치료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공백전에 1200m 앞선을 공략을 하고 아쉬움을 줬던 말. 선두권을 장악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죠. 첫 스타트에서는 중위권에 따라갔다가
선두권을 상권에서 넘어와서 버티다가 부러진 거예요. 공백전에. 그리고 지난번은 큐트가이가 선두권 싸움을 했죠. 선두권 싸움을 하면서 같이 공멸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1200m 거리를 내려왔습니다. 얘가 5번을 경주를 치르면서 2번을 입상을 했는데 6등급이에요. 6등급에서 입상을 했는데 모두 앞에 가서 들어온 건 분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고민을 해봐야 되죠. 골든노즈란 마필은 정말 가진 게 순발력뿐이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큐트가이도 순발력의 강점을 보면서 선발을 했기 때문에 두 마필 다 싸워서 공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겹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큐트가이란 마필이 2번의 경주를 공백을 갖고 도전했던 2번의 경주를 보면 야, 이번에는 따라가도 문제가 없지 않나? 선두권을 장악한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선두권 장악에 실패하고 선행 경합이 아닌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저는 3번 마 큐트가이란 마필을 좀 더 강력하게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오경주는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여기는 첫 승부로 지정한 경주입니다. 승부 경주로 지정했고요. 7번마 판타스 챔프란 마필이 강력한 인기 1위권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배팅권에선 제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7번마 판타스 챔프를 놓고 때리지 않을 작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판타스 챔프란 마필이 약하지 않은 마필인 것은 분명한데 재검 때도 좋았다. 재검 때도 좋았는데 재검을 받고 나서 공배를 갖고 재검을 받고 나서 얘가 천지굴건염 치료를 받습니다. 하루 치료 받았어요. 천지굴건염 치료를 하루를 받았다. 그래도 상대가 워낙 약하다. 그래서 7번마 판타스 챔프를 놓고 공략을 했죠. 그리고 지난 경주에 이제 선발을 합니다. 근데 7번마 판타스 챔프란 마필이 자, 이 천지굴건염은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은 질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 머릿속에서는 가장 좋지 않은 질환 이렇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말들은 조심스럽죠. 근데 이번에 얘가 약하지 않은 마필은 분명한데 상대도 승급전으로 인해서 상대도 강해졌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얘가 지난번에 1200m에 도전했어요. 근데 이번에 1300m입니다. 1300m이기 때문에 저는 얘가 인기 1위마로 대두가 되겠지만 얘를 상대마로 공략을 할 거고요. 또 다른 마필을 축으로 놓고 판타스 챔프도 못 들 가능성도 염두에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육경주입니다. 육경주는 혼합 4등급 1200m 앞말들 간의 대결입니다. 앞말들 간의 대결. 여기는 이렇게 표현할까요? 승부경주인데요. 승부경주인데 노림수를 두고 있는 마필을 도전할 겁니다. 노림수 있는 마필을 축 세워 도전할 겁니다. 야생아, 뭐 지난번에도 추천을 드렸어요. 지난번에도 추천을 드렸던 말인데 이제는 인기 1위마가 또 됐어요. 요거 한번 볼까요? 야생아, 똑같이 야생아가 안쪽 게이트스에 보면 내선에서 흙을 맞아서 그런지 아니면 내선에 갇혀서 있는지 모르지만 이럴 때 보면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은 외곽 게이트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지난번에는 얘를 놓고 추천했죠. 헬로윈 뭐죠? 헬로 어게인인가요? 얘를 놓고 한강 세이브 그 다음에 캔들릭을 추천했고 야생아를 추천했는데 인기 1위마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야생아가 뛰었던 모습을 보면 초반이 빠르지 않죠. 전부 다 밀고 와서 중반에 외측 선위권에 가담을 합니다. 그러고 마지막에 끈끈하게 버텨낸 거죠.
그러니까 초반이 아주 빠른 말은 아니라는 거죠. 얘가 지금 인기 1위로 대두되는데 이 경주에서 얘는 안쪽 게이트가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얘가 지금 인기 1위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얘가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자칫 뭐 외곽에서 뭉쳐서 얘를 덮쳐버리면 안에 갇히면 또 부러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버마 야생화는 상대마로는 배팅권에 담고 하겠지만 세게 노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승부 경주인데 노림수 있는 마필을 가감히 배팅에 충만 놓고 공략을 해볼 것이고요. 약간의 배당도 기대감을 가져볼 작정입니다. 자, 7경주입니다. 7경주는 4등급 1600m 경주입니다. 1600m 경주. 여기는 지난번에 잘 뛰었죠. 항우파이터란 마필. 이게 이렇게 센 말인가요? 경주를 치면 칠수록 힘이 차가는 것 같아요. 저는 센 말이라고 생각지를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항우파이터란 마필이 요때 보면 YG보인가요? 이게 공백전에 나왔던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집일 겁니다. 근데 저는 얘를 놓고 갑니다 이렇게 했죠. 왜? 선행 찬스를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YG보이를 놓고 했는데 항우파이터하고 손잡고 이제 들어옵니다. 근데 이 YG보이란 말이 쓴 거거든요. 끝걸음이 섰어요. 섰는데 들어온 거예요. 그 얘가 아주 센 말 이기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 경주에도 보면 지금 함께 나오죠. 파이널 세븐. 파이널 세븐하고 함께 뛰는데 파이널 세븐이 57을 달고 뛰었던 경주입니다. 그거 딱 그만큼 잡은 거예요. 근데 지난 경주 보면 러닝 파이터란 말이 걸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끝걸음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었지만 곱게 따라가서 한 발을 썼거든요. 걸음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3세마기 때문에 힘이 차가는 가정인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번마 항우파이터는 우리가 좀 믿고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2번마 항우파이터 중심으로 해서 이 파이널 세븐이란 말은 발을 잘 못 바꾸는 마필인데 그래서 동거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3세마 대상경주에서 보면 큰 걸음은 아니지만 따라가는 정객 깡바닥에서 따라가고 흙을 맞았던 경주예요. 그런데도 마지막 끝걸음이 살짝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3번마 파이널 세븐이란 마필 이건 좀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1번마 닥터 파라오란 마필은 지난 경주만 놓고 보면 이거는 레이스가 빨랐든 안 빨랐든 간에 정말 레이스를 잘못 풀어간 거죠. 정말 잘못 풀어갔다라고 좀 표현합니다. 그래서 1번마 닥터 파라오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모습을 봤어요. 9번마 탑핏 원더풀이란 마필인데 얘야말로 이제 전형적으로 발을 잘 못 바꾸는 마필인데 얘가 항상 올라올 때 보면 외곽으로 칩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지난번에 권호철 기수가 내선을 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올라온 건 아니에요. 근데 내선을 파고 들었음에 불구하고 끝걸음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더라. 비록 지금 다실바 기수가 입성하고 있고 레이팅이 거의 꽉 차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부진을 달고 있지만 힘적인 부분은 약하지 않더라. 그래서 12번마 항우파이터 중심으로 해서 1번마 닥터 파라오, 3번마 파이널 세븐, 그리고 9번마 탑핏 원더풀 이렇게 3대의 마필을 상대마로 지목해보고 싶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8경주는 혼합 2등급 1800m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여기는 마지막 승부처로 지정한 경우입니다. 여기는 메인 승부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축 세워서 딱 두 방의 막건으로 결정을 짓고 싶습니다. 게이트는 좀 꽉 찬 느낌인데요. 그래도 능력, 우열이 좀 드러난 경주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또한 레이스 흐름도 충분히
그려질 수 있는 경주 이렇게 좀 표현합니다. 그래서 메인 승부로 지정한 만큼 마지막 경주 반드시 적중하고 토요 경마를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말로 치러지는 경마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기마들이 많지만 항상 특히 부산 경마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월말 경마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요 경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